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실험을 하기 위해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중원고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서 사고 실험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자유낙하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사고 실험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을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는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두 질량이 있는데 무거운 질량일수록 자유낙하 실험을 하게 될 경우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쇠구슬과 깃털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고 실험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뭔가 모순이 생겨나는 거야. 만약에 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을 때 모순이 일어난다는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갈릴레이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했던 그 사고 실험을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험 장비도 다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따르면요, 질량이 무거운 추가, 질량이 가벼운 추, 두 개의 추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분명히 질량이 무거운 추가 먼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먼저 땅바닥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동시에 3, 2, 1 던지!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물체의 자유낙하하는 시간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질량이 무겁던 무겁지 않던 얘네들의 낙하 시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갈릴레이가 얘기를 한 것 중에는 그래? 무거운 녀석이 더 빨리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아까와 다르게는 한 대 묶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벼운 녀석이었던 애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거고, 무거운 녀석인 애는 더 빨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네들의 중간값 크기, 그 시간, 중간값 시간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무거운 녀석을 다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녀석이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중간값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녀석은 더 느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어쨌건 이 녀석은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의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무겁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는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얘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듯 생각에 따라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한 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무거운 녀석과 하나가 되는 녀석과 그다음에 원래 있던 이 녀석을 동시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던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면은 분명히 무거운 추가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질량을 묶었던 녀석들이 더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두 개의 물체가 모두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하 시간에는 질량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나중에 무거운 추와 가벼운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려도 똑같은 시간에 땅바닥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진공에서의 실험이 가능해진 그때에 그 실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자유낙하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 장비가 있죠. 여기에 이제 쇠구슬을 놓아가지고 던지게 될 건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거고요. 낮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에는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속도 차이가 있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자유낙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보면은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속도와 무관하게 어쨌건 수평 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나눠져 있으니까 이 녀석들의 낙하 시간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분명히 속도 차이가 있겠죠. 낮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이 녀석의 속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던 녀석보다 수평 방향의 속도가 더 느릴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을 때 낙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높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쇠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낙하 영상을 중첩시켜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죠. 과연 속도가 빠른 녀석과 속도가 느린 녀석, 낙하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이 쇠구슬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낙하 시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쇠구슬의 속도가 수평 방향의 속도는 온전히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에만 영향을 끼치고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실험을 직접 진행해 봤는데요.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실험할 수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